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매년 명절 전날이면 반복되는 풍경이 있었다. 같이 사는 은희는 새벽부터 주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육수를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아침이었다. 그러는 동안 동서 내외는 점심이 한참 지나서야 유유히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늦었죠? 죄송해요. 작은 며느리 지수는 밝은 얼굴로 웃으며 쇼핑백을 내밀었다. 이건 지난번 출장 갔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면세점에서 사왔어요. 한번 해보세요. 고급 브랜드의 스카프였다.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면서도 눈빛은 이미 반짝이고 있었다. 뭘 이런 걸 사오냐. 어머니, 너무 잘 어울려요. 역시 우리 어머니는 모델이시라니까. 지수는 스카프를 시어머니의 목에 직접 둘러주며 축혀세웠다. 그러고는 봉투 하나를 슬며시 건넸다. 그리고 어머니,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뭘 이런 걸 매번 올 때마다. 아가, 고맙다. 시어머니는 연신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나저나 밥은 먹고 왔니? 아직 못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즉각 주방을 향해 소리쳤다. 큰애야, 뭐하니? 작은 애들 밥 못 먹었다고 하지 않니? 어서 밥 좀 차려라. 기름 냄새와 열기로 가득한 주방 안. 은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바삐 움직였다. 점심을 차려내놓자 지수는 깨작깨작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릇을 거의 그대로 남겼다. 먹었으면 치우면 좋으련만 지수는 일부러 크게 들리도록 말했다. 형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다. 아이고, 주방 좁다. 저리 나와. 그리고 은희에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큰애야, 먼 길 와서 피곤한 애를 설거지 시켜야겠니? 명절 음식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은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집구석은 나만 빼고 가족이었다. 지들은 먹고 놀고 나는 차리고 치우고 또 차리고 치우고. 남편이란 놈도 환장을 노릇이었다. 이런 방관자가 또 있으려나. 하지만 누굴 원망하겠는가. 내가 좋아서 선택해놓고. 결혼 전 엄마는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꼭 들어가서 살아야겠니? 네가 많이 힘들 텐데. 그때 은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괜찮아 엄마. 오빠가 무슨 일 있으면 다 막아준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잘하면 어머니도 날 예뻐해 주실 거야. 안서방도 장남인데다 무뚝뚝해서 아마 네가 많이 힘들 텐데. 엄마, 난 오빠가 너무 좋아. 사랑으로 다 극복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26의 은희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동서가 생기면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수는 집안 행사에 항상 늦게 왔고 선물과 용돈으로 시어머니를 사로잡았다. 은희네는 용돈을 따로 드리지 않았지만 모든 살림을 은희가 맡아 하고 생활비며 생필품, 각종 세금까지 도맡아 냈다. 한 달에 1, 200이 나가는 건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같이 산다는 이유로 생색도 못 냈다. 시어머니는 달달이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계셔서 늘 여유로우셨지만 자기 돈은 자기 돈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평범한 날 오후에 찾아왔다. 은희의 두 딸, 서연이와 지연이 생일이라고 케이크 한 번 사오신 적 없으시던 시어머니가 동서 아들 준이 생일이라고 카카오톡으로 용돈을 보내는 장면을 은희는 우연히 목격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 화면. 짧은 찰나였지만 그 순간 은희의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다. 서럽고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은희는 결심했다. 우리 아이들 대학 졸업하면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날부터 은희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한적한 농촌 마을을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그냥 드라이브처럼 보였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눈치채지 못했다. 몇 년 지나 은희는 조그마한 땅을 하나 구입했다. 그 사이 국비 지원으로 바리스타와 제빵 자격증을 취득했고 동네 카페에서 알바도 했다. 집안일과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쪼갰다. 아이들은 부쩍 컸고 연년생인 두 딸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다. 그때 신랑이 뜬금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다. 한 번은 대학 등록금이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남편은 어머니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큰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 때 욕만 한 바가지 먹고 거절당했다고 돌아왔다. 은희는 비상금으로 내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남편은 앞으로도 돈 문제는 은희가 알아서 할 거라고 여기며 나 몰라 할 것이 뻔했다. 은희는 아이들과 상의해서 학자금 대출을 기로했다. 다행히 반년 쉬다가 다니던 회사에서 와달라고 사정해 남편은 다시 복직했다. 그리고 또 명절이 찾아왔다. 이번엔 지수가 웃는 얼굴로 시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어머니, 우리 준이 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 해주실 거지요? 준이 친구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등록금에 노트북이며 용돈도 두둑히 주셨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시어머니는 잠깐 고민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내 환히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해줘야지. 우리 손자가 그 어렵다는 인서울을 갔는데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쁜 짓만 하냐. 호호호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다. 은희는 아무 표정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우리 아이들도 인서울이다. 기숙사비에 등록금 1년이면 얼마나 나가는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그날 저녁 은희와 남편은 학교 운동장에서 한탕을 벌였다. 물론 일방적인 분노 폭발이었다.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어느덧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했고 취직을 했다. 은희는 어느 날 저녁 두 딸을 앞에 앉혀놓고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서연아, 지연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엄마는 더 이상 할머니와 남편을 미워하며 원망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별을 하려고 해. 서연이가 먼저 은희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늘 엄마 고생만 하고 할머니가 작은 엄마랑 차별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옆에서 참견할 수 없고노. 나는 엄마 이해해. 엄마 아직 젊잖아.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상관없어. 엄마 인생이잖아.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있잖아. 가게를 오픈하는 데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친정 엄마가 1억 정도 지원해 주셨고 은희가 15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보탰다. 1층은 20평저마시했지만 테라스와 작은 정원이 딸린 카페였고 2층은 은희가 혼자 지낼 투룸집이었다. 손수 고른 의자와 테이블, 직접 심은 작은 화분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그리고 은희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선언했다. 둘 다 어이없어 했다. 특히 남편은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표정이었다.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다뜸 말했다. 너 남자 댕겼냐? 기가 막혔다. 은희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서운함을 눈물과 노큰물을 쏟아내며 전부 털어놓았다. 시어머니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혼이라며 기가 막혔다. 네 맘대로 해라. 난 돈 10원 한 잔 줄 생각 없으니까 빈몸으로 나가든지. 남편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여보, 왜 그래? 뭐 화나는 일 있어? 무슨 농담을 이렇게 리얼하게 해? 은희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어머니 앞에서 농담으로 이혼하자고 얘기하는 미친 며느리가 어딨냐? 많은 다툼을 끝내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했다. 남편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며 5천만 원을 시어머니 몰래 은희에게 건넸다. 처음부터 어머니 집에 살아서 집도 없었고 월급을 받는 족족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 하느라 돈을 모을 여유가 없었는데 용돈이며 보너스, 담뱃값까지 아껴서 주식에 넣어두었더니 시간이 지나 많이 올랐다고 이거라도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뒤통수를 극적였다. 그래,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곰 같지만 따뜻한 사람. 하지만 물은 이미 쏟아졌고 은희는 새로운 출발을 했다. 낯선 시골 마을의 새벽은 조용했다. 은희는 이른 아침 반죽을 하고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렸다.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고 투덜거리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자 다른 가게에서 커피가 맛이 없다며 다시 찾아오셨다. 시골 분들이라고 닉스커피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아메리카노를 즐기기 시작했다. 은희는 수제청을 만들어 자몽차, 레몬차, 대추차 등 메뉴를 하나둘 늘려갔다. 몸은 고되었지만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주말이면 서연이와 지연이가 내려와 은희를 도왔다. 서울은 과일이 싸다며 잔뜩 사와서 함께 수제청을 만들기도 했다. 세 모녀가 나란히 서서 주방을 채우는 시간이었다. 한편 지난 명절에는 작은 엄마 지수가 여전히 늦게 왔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잔소리를 쏟아냈다. 지수는 결국 안씨 집안 재산데 왜 제가 다 해야 되냐며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준이와 남편만 남겨놓고 차를 끌고 집으로 가버렸다고 했다. 그 후로는 지수의 얼굴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힘들다며 명절이며 제사를 앞으로는 안 지내겠다고 선언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입소문이 퍼지며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졌다. 주변에 파크 골프장이 생기면서 카페는 생각보다 훨씬 잘 되었다. 단골이 늘고 혼자서는 벅찰 때가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새벽 전화벨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수화기 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숨이 안 쉬어져. 출근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쿵쿵거려. 은희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항상 씩씩하게 전화해서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은희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가다듬었다. 우리 서연, 너무 힘들었구나. 엄마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서연아, 오늘 회사 출근해서 사직서 쓰고 엄마한테 내려와. 너무 잘 됐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직원 한 명 구하고 싶었는데 농촌이라 젊은 친구 구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서연이가 엄마 일 도와준다면 정말 영광이지. 우리 돈 많이 벌어 빌딩 짓자. 서연아, 기다릴게. 일 잘 마무리하고 내려와. 알았지? 전화를 끊고 은희는 한동안 반죽 위에 손을 올린 채로 가만히 있었다. 오늘은 눈물로 빵을 만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며칠 뒤 큰 가방을 든 서연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나 다 정리하고 내려왔어. 열심히 일할게. 월급은 꼬박꼬박 줘야 해. 은희는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지요. 명절에는 보너스도 드리지요. 잘 왔다 우리 딸. 오늘도 은희는 이른 아침 빵을 반죽하며 딸이 내려준 모닝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창밖으로 시골의 아침 햇살이 조용히 들어온다. 그 빛 속에서 은희는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의 하루를 살고 있었다.